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뉴 반도체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레니윤의 우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반도체 최신 트렌드가 무엇이냐를 오늘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반도체 산업, 메모리, 비메모리, 직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 네 가지죠, 총 다 해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함축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들 컴팩트하게 임팩트한 것만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딱 들어보고 잘 모르셨다면 몇 번 정도 무한 반복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측이 어려워지는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란 무엇이냐? 원자재 등의 상품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는 추세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가격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살려는 사람 많은데 공급할 물량이 딸려가지고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죠. 뭐 이렇게 고가 브랜드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사고 싶은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케이스. 최근에는 뭐 중고차 가격이 뭐 신차를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급 물량이 딸리게 되면은 어쨌든 어떤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자, 1차 슈퍼 사이클, 2차 슈퍼 사이클,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자, 이 슈퍼사이클들은 이 반도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그런 순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PC 및 노트북 보급이 확대됐을 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됐을 때, 그리고 서버, 데이터 센터, 인터넷 사업이 증가를 했을 때 2017년도였죠.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모바일 기기 수요가 증가를 했을 때까지 현재 많은 슈퍼사이클들이 있었고, 그 슈퍼사이클들 사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더 많은 슈퍼사이클이 있으니까 반도체 회사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그 다음을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가 되고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슈퍼사이클마다 어떤 수요, 메모리, 여러 가지의 그런 매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대규모 채용이 일어난다.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요때 아니면 요 다음쯤 해가지고 많이 일어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빵 떨어졌을 때,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채용 관련해서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도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채용단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채용단이 줄어들다 보면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응용처를 다변화하면서 모바일은 38%, 서버는 30%, PC 19%, 소비자가 5%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런 슈퍼사이클들을 이끌고 또 이끌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현상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무라는 거를 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메모리나 파운더리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특히 이 파운더리 사업부에서는 이 IoT와 관련된 기기들을, 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올라가고 IoT 기기가 많아지면서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메모리 사업부 플러스 비메모리 사업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파운더리죠. 글씨를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죠. 이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자체가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느 분야는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어느 분야는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어느 분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혁신적인 걸 만들어야 되고요. 어느 분야는 여러분들 양산 수율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반도체 수요 형태가 변화하면서 기계 동력을 가진 것이 전자장치로 많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전기차에 2000년도 초반까지는요, 올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가 18%밖에 되지 않던 것이요, 2030년에는 45%까지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생산을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 그 다음에 뭐 있어요?
CIS, 이미지 센서죠.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치면은 이제 모든 게 기계 동력에서 전자장치로 오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다품종의 생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어마무시하게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5%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얕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 다음에 CPU와 뭐 CIS나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입니다. 이 메모리 안에서도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지만 D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낸드 플래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기면서 결국 이런 많은 수요들을 더 많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자, 특히 현재는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이지만 이게 레벨 5까지 왔을 때 운전자는 아예 없어도 되는 정도의 자율주행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경우에 레벨 2만 해도 벌써 200개에서 300개에서 2000개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품들이 이제 전자장치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단순하게 직무를 볼 때 와, 이런 트렌드 사이에서 내 직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시각을 넓히고 자소서를 쓸 때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공급 부족 현상 발생. 또 세 번째, 자, 요 그래프를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D램과 그 다음에 파운더리의 사이에 어떤 격차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자, HHI 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독과점 지수예요. 독점. 자, HI 지수라는 것이 독점 추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돼가고 있죠. 근데 파운더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D램 공급 업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업체 세 군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파운드리 업체 중에 공정기술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업체가 삼성전자, TSMC, SMIC, 인텔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업체가 있는데요. 자, 이들의 기술력, 즉 이 나노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여러분들 초미세 공정이라는 그 단위의 어떤 기술력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D램 업체의 공정기술 로드맵을 보면서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의 공정기술 로드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격차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SMIC는 굉장히 못 돌아오고 있고요. 인텔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즉 지금 삼성과 TSMC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엄청난 기술 경쟁들을 하고 있고요. D램에서는 지금 거의 하나의 선처럼 보일 정도로 경쟁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판 바꾸기를 위한 어떤 하나의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꾸준하게 더 빠르게 현재 트렌드를 앞서가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기존의 핀팻을 GAA로 바꾸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여기가 5나노면은 여기가 3나노나 여기가 2나노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D램 업체 쪽에서는 D램 업체대로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EUV를 투입을 해서 결국 남들과 초격차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결국적으로 여러분들 D램 쪽도 지금 정말 치열하게 R&D를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D램 쪽은 더 많이 생산해내는 게 더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 사이 속에서 이제 EUV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초격차의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이미 초격차를 하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둘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정말 못 따라오게 더 초격차를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적으로 훨씬 더 힘들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D램도 결국에는 EUV라는 걸 투입하면서 이제 초격차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실험과 여러 가지의 연구와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연구 엄청 많이 합니다. 하지만 파운더리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치열하게 되기 때문에 7나노 내면 5나노, 5나노 내면 3나노 이러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20나노, 10나노, 15나노, 13나노, 12나노 이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확실히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D램을 갈 때 연구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파운드리 갔을 때 연구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를 할 수 있을까? 있죠. 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미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 연구에 플러스 알파로 나는 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트렌드만 봐도 여기가 어느 정도 연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첨단 공정 도입에 따른 원계 개선율 둔화가 된다. 첨단 공정률을 도입한다는 얘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기술 난이도가 대폭 상승한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지만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양쪽의 연구 자체도 조금 다른 의미의 어떻게 보면 다른 스테이터스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현재 어떠냐?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국은 여기가 제일 강해요. 근데 장비는 약해요. 그죠? 자, 미국은 장비가 강해요. 근데 나머지가 약하고 생산은 그냥 세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만은 여기 엄청 강해요. 근데 후공정도 강해요. 일본은 장비와 소제품이 강해요. 자, 우리는 어디 가야 될까요? 당연히 생산도 많이 가는 게 하긴 하지만요. 자, 요 트렌드에서 최근에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가 이렇게 한 편이 됐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장비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신다 치면은 이 생산에서 장비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생산해서 장비를 끌어올려줘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해서 장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생산은 생산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지고요. 장비는 생산이 워낙 이 4개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하죠. 대만이랑 비슷하게. 오히려 한국은 디램까지 있으니까 더 강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편승을 해서 장비들에 대한 테스트, 실험 아니면 장비들을 개발해가지고 또 투입하고 공급하고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 쪽이나 아니면 생산 쪽이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을 더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더 끄집어 올려내면은 여러분들 저기서 반드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동시에 장비도 이 상태에서 더 끄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소부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부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비 같은 데도 가면은 나라에서 엄청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또 본인들도 더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나 해외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또 취업하실 때 아셔야 되니까 자, 여기 되게 간단히 잘 정리해 놨는데요. IDM은 종합반도체죠. 종합반도체입니다. 팹리스는 뭐예요? 팹이 없다. 설계만 하는 곳입니다. 설계만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리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팹리스는 설계만 하고 파운더리는 만들어주는 곳이고 OSAT는 뭐예요? 여러분들 후공정을 하는 데입니다. 후공정. 자, 지금 무엇이냐면 여기 제일 위에는 종합반도체로 본인들이 설계하고 본인들이 만듭니다. 본인들이 설계하고 본인들이 만드는 데고요. 팹리스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만 합니다. LX 세미콘은 LG에서 나온 것이고요. 어버브 세마이컨덕터 있고요.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뭐 이런 데들이 당연히 있고요. 애플도 팹리스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동시에 파운더리 쪽에서는 삼성전자, DBI, TSMC, UMC, 글로벌 파운더리 같이 정말 다른 사람들 걸 받아서 만들어만 주는 곳, 특히 삼성전자는 여기가 바로 파운더리 사업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ASE 그룹, 그 다음에 암코도 한국에 있고요. ASE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앞에 있는 업체들이 만든 거를 받아다가 패키징을 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패키징을 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이 앞에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은 설계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팹리스 쪽, 그다음에 내가 공정 설계나 공정 기술 아니면은 생산 기술 뭐 이런 생산 설비 쪽으로 하신다 하시면은 여기를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후공정으로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이쪽을 많이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